5년에 연 10억 달러, 10년에 연 30억 달러 수출. 한국의 자본, 미국의 시장, 러시아의 자원 북한 수산업에 담아라. 32회 북한 수산업 전략. 대동강의 기적 만들기. 북한 노동당 시장 경제 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 후 수산업은 수산물 수출이 5년 내 연간 10억 달러, 10년 내 연간 30억 달러 달성이 현실적인 최우선 산업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자본, 미국의 시장, 러시아의 자원을 수산업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특히 해주 옹진 강령을 잇는 서해안 그린 벨트와 라선 청진 원산을 잇는 동해안 블루 벨트를 양대 축으로 개발하여 북한을 단순한 원료 공급지가 아닌 동북아 수산물 가공 유통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관할하는 바다는 동해와 서해로 완전 분리되어 있으며 동해 주요 어종은 냉수성으로 명태, 청어, 가자미, 은어, 온수성으로는 정어리, 멸치, 꽁치, 학꽁치가 대표적입니다. 서해는 대구, 갈치, 삼치, 전어, 도미류, 가자미, 홍어뿐 아니라 김미역 등 해조류와 바지락, 굴, 새조개 등 폐류도 많이 서식합니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어업의 대상이 되는 유용수산 동식물은 어류 75종, 폐류 20종, 해조류 15종, 기타 10여 종으로 총 120종에 달합니다. 강령군을 비롯한 서해, 남단과 나선을 포함한 동해, 북단은 해삼, 가리비, 전복 등 최고급 수산자원의 자연 서식지입니다. 1990년 후반부터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1960년대 수준을 밑도는 63만 톤에 머물러 한국의 20%에 불과합니다. 야생어획이 약 20에서 30만 톤, 나머지는 주로 해조류, 긴굴 양식 생산량입니다. 이는 명태와 정어리의 자원 감소, 경제난으로 유류 및 어업자재 부족으로 어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수산업의 핵심 문제는 어선 연료 부족, 냉동 저장 시설 붕괴, 어구 노후화, 가공 유통 인프라 전무라는 4가지 병목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 위기입니다. 제재 하에서 북한은 외화 확보를 위해 동해 어업권을 중국 어선에 대규모로 불법 판매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들이 북한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인 내 수산자원을 무제한 남획하여 명태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자원량이 급감했습니다. 비핵화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중국의 불법 어업권을 환수하고 수산자원 관리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후 시장 경제로 전환 시 수산업 분야별 발전 전략 로드맵입니다. 1. 어로업 발전 전략입니다. 단기 0에서 5년은 어선 현대화와 자원 주권 회복 기간입니다. 비핵화 직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선 연료 공급 정상화와 어선 현대화입니다. 현재 북한 어선의 70에서 80%는 100톤 미만 소형 목선 또는 노후 강선으로 고장률이 높고 항해 반경이 해안 20해리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지원으로 50에서 200톤급 강화 플라스틱 중형 어선을 300에서 500척 도입하면 연간 어획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중국 불법 업권 환수와 병행하여 북한 배타적 경제 수역 이지 내 어족자원 조사를 FAO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와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이 자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과학적 총허용어 횡량 TAC 제도를 도입하고 남획을 방지하는 어업관리 체계를 처음부터 국제 수준으로 구축합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과의 어업관계는 각각의 해양 경계와 협정 체계가 존재하며 비핵화 후 이 협정들을 재협상하여 북한에 유리한 조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어로업 단기 전략의 핵심 외교 과제입니다. 중기 5에서 15년은 기간은 어선단 현대화와 조업 구역 확대 기간입니다. 중형 대형 어선 500에서 1000톤급 도입으로 연안어업에서 근해 어업으로 조업 영역을 확대합니다. 어선에 GPS 어탐기 위성통신을 장착하는 스마트 어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한국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시스템과 연동하면 불법 어업 감시와 안전 관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동해와 서해의 어종별 특성에 맞는 어법 전문화를 추진합니다. 동해는 트롤 선망 중심, 서해는 저인망 통발 연승 중심으로 어업 방식을 과학화합니다. 어민 교육 훈련센터를 통해 원산과 서해,
남포에 각각 설립하여 어업인의 기술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장기 15에서 30년은 지속 가능 업과 해양 생태 보호 병행 기간입니다. 장기적으로 어업은 감소하고 양식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합니다. 과잉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쿼터제 면허제 어획 일지 의무화를 법제화합니다. 주요 산란장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 MPA로 지정하여 자원 재생산 기반을 확보합니다. 이는 해양관리협의회 MSC 인증을 획득하는 조건이 되어 프리미엄 시장 접근에 필수적입니다. 2. 수산물 양식업 발전 전략입니다. 단기에는 기존 양식장 즉시 복구와 전략 품종 선정을 진행합니다. 내수면에서 양식되는 어종은 북한산 잉어, 중국계 잉어, 무지개, 송어, 숭어 등 2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내수면 양식장을 긴급 복구하고 먹이사료 치어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이 단기 최우선 과제입니다. 해면 양식에서는 해삼, 가리비, 굴, 미역, 다시마를 전략 품종으로 선정합니다. 이 품종들은 초기 투자비가 낮고 생육 기간이 1에서 3년으로 짧으며 국제시장 가격이 높아 조기 외화 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해삼은 중국 프리미엄 식품 시장에서 건조 해삼 킬로그램당 100에서 500달러에 거래되어 단위 면적당 수익성이 모든 수산물 중 최고 수준입니다. 강령 국제록색 시범구의 갯벌과 라선 청진 신포 문천 해역을 핵심 양식 거점으로 지정하고 한국 수산기업 동원 사조 CJ 시푸드 등과 일본 양식 기업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중기에는 스마트 양식, 순환여 과양식, 완전 양식 기술을 도입합니다. 노르웨이의 순환 양식 시스템 RAS를 도입하면 육상에서 연어, 광어, 넙치를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 폐수 질병 관리가 쉽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전통 양식의 10에서 20배입니다. 한국 아쿠아팜 노르웨이 살마르 모위가 기술 파트너 후보입니다. 해조류 양식 대단지를 서해 남단에 구축합니다. 미역, 다시마는 탄소 흡수 효과로 블루카본 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어 양식 수익과 탄소 크레딧 수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김은 한국, 일본,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품목으로 북한의 청정서해 환경에서 생산된 유기인증 김은 프리미엄 포지셔닝이 가능합니다. 전복 양식은 초기 투자비가 높지만 킬로그램당 30에서 80달러의 고가 수산물로 10년 후 수익성이 탁월합니다. 한국 완도, 제주의 전복 양식 기술을 이전 바다 라선, 강령 해역의 대규모 전복 양식 단지를 조성합니다. 장기에는 양식 클러스터와 공급망을 통합합니다. 동해 문천 신포, 서해 강령을 중심으로 양식 가공 수출이 완전 통합된 수직 계열화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배합사료 공장, 치어 생산시설, 가공공장, 냉동창고, 수출 부두를 단지 내에 집적하여 물류비와 품질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양식업이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 목표입니다. 3. 수산물 가공업 발전 전략입니다. 단기에는 냉동 냉장 인프라를 긴급 구축합니다. 현재 북한의 수산물 가공 최대 병목으로 냉동 냉장 인프라가 전무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생선을 잡아도 보관 운반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현지에서 즉시 소비하거나 손실됩니다. 이것이 어획량이 늘어도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구조적 원인입니다. 라선 청진 원산 흥남 남포 해주 6개 항구에 냉동 창고각 5천에서 1만 톤 규모를 우선 건설합니다. 한국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EPC를 담당하고 아시아개발은행 ADB 기후금융에서 콜드체인 인프라가 식량 손실 감소에 기여함을 근거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냉동 창고와 동시에 어선에서 바로 항구로 이어지는 냉동 컨테이너 트럭 도로 운송 체계를 정비합니다. 중기에는 고부가 가공제품 생산 라인을 확충합니다. 단순 냉동 수출에서 가공 수출로의 전환이 중기 핵심 전략입니다. 일본 수출용 횟감 선도 관리 냉장 수산물, 중국 동남아 수출용 냉동 절편 필레, 미국 EU 수출용 훈제 통조림 건어물, 국내 내수용 젓갈 어묵 수산 스낵 등으로 제품을 다양화합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의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HACCP 해양관리협의회
MSC 유기인증 체계를 처음부터 적용합니다. 이 인증들이 없으면 미국 EU 일본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므로 인증 컨설팅 비용을 UN 식량농업기구 FAO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으로 충당합니다. 수산 부산물 뼈 내장 껍데기 등의 자원화도 중기 과제입니다. 어분을 생산해 양식 사료, 농업용 비료 등으로 쓰고 어유 추출로 오메가3 영양제 원료로 쓰고 콘드로이틴 연골 추출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쓰고 굴, 껍데기 탄산칼슘은 비료와 건설 재료로 쓰는 등 부산물을 전량 자원화합니다. 장기에는 기능성 소재와 바이오 원료를 생산합니다. 해 조류에서 알긴산 카라기난 후코이단을 추출하는 해양 바이오 소재 산업을 육성합니다. 알긴산은 식품 첨가제 의약품 캡슐 3D 바이오 프린팅 소재로 킬로그램당 15에서 50달러의 고부가 제품입니다. 후코이단은 항암 기능성 건강식품 원료로 킬로그램당 100달러 이상의 최고가 해양 바이오 소재입니다. 한국 시엔텍, 일본 야마다 화학, 노르웨이 FMC 바이오 폴리머가 기술 파트너 후보입니다. 4. 수산물 유통업 발전 전략입니다. 단기에는 내수 유통망 정비와 콜드체인 기초를 구축합니다. 비핵화 직후 수산물 내수 시장을 법적으로 자유화합니다. 현재 장마당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산물 거래를 양성화하고 어민이 직접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평양 원산 청진 남포 개성에 현대식 수산물 종합 도매 시장을 건설합니다. 냉동 컨테이너 트럭 100에서 200대를 도입하여 항구에서 내륙 도매 시장까지의 콜드체인 유통망을 최초로 구축합니다. 중기에는 수출 유통망 구축과 브랜드 마케팅을 합니다. 한국,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 유통망을 구축합니다. 한국 수출은 인천항 평택항 직항 또는 남포항 인천항 카페리를 통한 신선 수산물 수출이 가장 빠릅니다. 일본 수출은 라선항 청진항 원산항 흥남항 나가타항 직항로 개설로 동해안 신선 수산물을 일본 수산물 도매시장에 직납합니다. 중국 수출은 단둥 신의주 육로 또는 라선항 청진항 항로로 상하이 광저우 수산물 도매시장에 공급합니다. 북한 청정해역 원산지 브랜드를 개발하여 한국 이마트 롯데마트 일본 이온 미국 홀푸즈에 입점시킵니다. 청정 이미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역사적 전환의 상징과 결합하여 강력한 마케팅 자산이 됩니다. 장기에는 글로벌 수산물 유통 플랫폼에 편입합니다. 알리바바 신선식품 플랫폼, 아마존 프레시, 쿠팡이츠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북한 수산물을 글로벌 소비자 직판 D2C 시장에 공급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양식장 가공 공장 항구 소비자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 투명성이 MSC ASC 인증의 핵심 조건이기도 합니다. 5. 수산물 수출업 발전 전략입니다. 단기에는 즉각 수출 가능한 고가 품목에 집중합니다. 비핵화 직후 즉시 수출 가능한 품목은 냉동 오징어, 명태, 꽁치, 일본 중국 시장, 생굴, 생가리비, 한국 일본 시장, 해상 건조품, 중국 최고가 시장, 미역, 다시마, 한국 일본 미국 시장입니다. 이 품목들은 가공 설비 없이도 1차 처리 후 수출이 가능하여 비핵화 합의 후 6에서 12개월 내 첫 번째 수출 외화 수입이 실현됩니다. 중국 단일 시장 의존을 처음부터 방지합니다. 한국 30%, 일본 30%, 중국 20%, 미국 EU 20%의 분산 수출 구조를 목표로 설정하고 각 시장의 품질 위생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다중 인증 전략을 취합니다. 중기에는 미국 EU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합니다. 미국 수출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수산물 시설 등록과 HACCP 인증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FDA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한국식품안전처의 기술 협력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지원받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북한산 수산물의 최초 판매는 단순한 상업사건이 아니라 비핵화의 경제적 성과를 미국 소비자가 체감하는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EU 수출을 위해서는 EU 수산물 위생 인증이 필요합니다. EU 인증 획득은 시간이 걸리지만 획득 후에는 27개국 시장의 단일 통관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장기에는
수출 구조의 고도화와 원산지 프리미엄 극대화를 추진합니다. 수출 구조를 원물 수출 1차 가공 수출 고부가 가공식품 수출 기능성 소재 수출의 4단계로 점진적으로 고도화합니다. 최종 목표는 북한산 수산물 수출액 연간 50억 달러로 이는 현재 북한 총 수출액 약 3.6억 달러의 14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노르웨이가 수산물 수출로 연간 150억 달러를 버는 것처럼 북한도 청정 해역과 특산 어종을 기반으로 수산물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6. 원양업 발전 전략입니다. 단기에는 합법적 원양업권을 재획득합니다. 현재 북한의 원양업은 제재 하에 사실상 전면 금지 상태입니다. 비핵화 직후 서중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인도양참치위원회 IOTC 등 국제수산기구에 즉시 가입하여 합법적 원양업권을 획득합니다. 한국원양업기업동원산업 사조오양 신라교역 등과의 합작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한국 기업이 선박기술 판매망을 제공하고 북한이 선원 노동력을 제공하는 분업구조로 출발합니다. 북한 선원의 국제업기술훈련에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지원합니다. 중기에는 독자 원양어선단을 구축합니다. 500에서 2000톤급 원양어선 참치연 승선, 오징어 채낚기선, 트롤선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재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 선박금융, 국제개발금융기관 IFC 대출, 합작 어업수익 재투자로 조달합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국제어장에서 참치 오징어 명태 대구를 조업하여 수출합니다. 한국의 원양업 발전 경로가 가장 유효한 참조 모델입니다. 한국은 1957년 원양어업을 시작하여 1970년대 세계 최대 원양어업국 중 하나로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에는 원양업 가공선 팩토리10을 운영합니다. 5천에서 1만 톤급 원양 가공선을 운영하면 조업 현장에서 즉시 가공 냉동하여 선도가 최상인 상태로 한국, 일본, 미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가공선은 단순 원어 수출 대비 3에서 5배의 부가가치를 현장에서 창출합니다. 노르웨이, 러시아, 일본이 운영하는 가공선 모델을 참조합니다. 북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단기 0에서 5년 재원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공동지원 비핵화 경제 보상 패키지에서 수산 인프라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식량계획 WFP의 식량안보 명목 지원, 아시아개발은행 ADB 기후금융 콜드체인이 식량 손실 감소와 탄소 절감에 기여 명목 등으로 냉동창고와 어선 현대화 비용을 조달합니다. 중기 5에서 15년 재원으로는 한국, 노르웨이, 일본 수산기업 합작 양식기업의 직접 투자, 수산물 수출 수익의 30%를 어선 양식 가공 재투자 펀드로 적립하는 자체 선순환 구조, 해조류 양식 블루카본 크레, 딧 국제 탄소시장 판매 수익을 활용합니다. 장기 15년 이후 재원으로는 완전 자생적 수산업 수익 구조 확립, 수산물 수출 연간 10억 달러 돌파 후 국부펀드 일부를 수산업 고도화에 재투자합니다. 북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는 기술 이전이 핵심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자원 공동조사, 국립수산과학원의 양식기술 이전, 한국수산기업의 가공유통기술 합작이 가장 자연스러운 협력 구조입니다. 서해 공동어로 구역 설정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이미 포함된 의제로 비핵화 후 즉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에서는 동해 어업이 핵심입니다. 일본은 오징어 명태 꽁치의 최대 소비국으로 북한 동해산 수산물의 일본 직수출 협정 체결이 가장 빠른 외화 수입 창출 경로입니다. 일본 수산청과의 어업협력 협정 재개, 일본 수산기업의 라선 양식 가공 합작 투자 유치가 핵심 협력 항목입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에서는 동해, 북부 공동어업이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어업협정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라선을 거점으로 한 러시아-북한 공동 원양어업이 중기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와의 협력은 양식기술에서 가장 가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연어 양식국으로
RAS 스마트 양식 MSC 인증 체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합니다. 노르웨이 개발협력청의 수산업 개발 도상국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무상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수산업 발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방안입니다. 미국이 북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적 이해관계와 결합될 때 실현 가능합니다. 첫째, 미국 시장 접근권을 경제적 레버리지로 활용합니다. 미국이 북한 수산물에 영구 정상 무역관계 PNTR 관세를 적용하면 북한산 수산물의 대미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연간 약 250억 달러 미국 수산물 수입 시장에 북한산 청정 수산물이 진입하는 것은 다양하고 저렴한 수산물 공급으로 미국 소비자에게도 이익입니다. 둘째,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인 OAEA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의 수산업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합니다. NOAA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 수산자원 관리 기술 지원 경험이 풍부하며 북한 수산자원 과학 조사에 즉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USAID는 식량안보 명목으로 양식 가공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수산기업의 북한 합작 투자를 비핵화 이행의 경제적 보상으로 패키지화합니다. 미국 시푸드 기업 트랜스오션 시체인지 마루하니치로, USA 등이 북한 가공 공장에 합작 투자하면 이들 기업이 미북 관계 안정화의 민간 이해 당사자가 되어 비핵화 이행을 지지하는 경제적 로비 세력을 형성합니다. 북한의 최선인 수산업 포지셔닝 원칙입니다. 북한 수산업의 최선 전략은 중국 단일 수출 의존 탈피, 프리미엄 브랜드화, 수직 계열화의 세 원칙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재 하에서 형성된 불법 업권 판매 같은 중국 의존은 비핵화 직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대신 한국, 일본, 미국 이후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각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위생 지속 가능 인증을 모두 획득하여 국제 프리미엄 시장에 직접 진입합니다. 수직 계열화는 어민이 조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식 가공 유통 수출을 하나의 협동조합 또는 국영 민간 혼합 기업으로 통합 관리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수산업은 북한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외화 수입원이 됩니다. 관광업보다 덜 주목받지만 재원과 기술만 투입되면 비핵화 후 5년 내 연간 10억 달러, 10년 내 연간 30억 달러 수출 달성이 현실적인 최우선 산업입니다. 북한은 한국의 자본, 미국의 시장, 러시아의 자원을 수산업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특히 해주 옹진 강령을 잇는 서해안 그린 벨트와 라선 청진 원산을 잇는 동해안 블루 벨트를 양대 축으로 개발하여 북한을 단순한 원료 공급지가 아닌 동북아 수산물 가공 유통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광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